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단호박을 죽으로 갈아 드시면 혈당이 폭발합니다.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데치면 항암 성분이 전부 사라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저 지식한상이 단호박과 브로콜리, 이 두 가지 슈퍼푸드의 진짜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제대로 드시는 방법부터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조합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성인 10명 중 4명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인 3명 중 1명은 평생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현실 속에서 우리 식탁에 있는 음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드실 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입니다. 저는 매주 2번씩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호박과 브로콜리, 이 두 가지 음식에 대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호박의 진짜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 5가지 주제. 두 번째,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을 100% 끌어내는 조리법과 효능, 그리고 최강 꿀조합. 이 두 가지를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지만 끝까지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절대 단호박을 죽으로 갈아서 드시지 마세요. 혈당이 폭발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단호박죽 한 그릇이 흰쌀밥 2공기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단호박이 당뇨에 좋다고 하니까 죽으로 끓여 먹으면 더 좋겠지.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단호박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어떻게 드시면 정말 혈당과 혈압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증상이 있으시죠? 식사 후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드십니까? 손이 저리고 갈증이 자주 나시나요? 실제로 한국인 60대 이상의 40% 이상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2024년 보고서에서 확인된 수치입니다. 10명 중 4명이 이 문제를 안고 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혈당이 왜 갑자기 올라가고 왜 조절이 안 되는 걸까요? 췌장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공장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공장이 갑자기 과부하가 걸립니다. 인슐린을 급격하게 분비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기능이 20대의 6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 단호박을 죽으로 갈아 드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음식을 가는 순간 식이섬유가 파괴됩니다. 식이섬유가 없으면 당분이 혈액 속으로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반복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면 혈관 내벽이 손상됩니다. 마치 호스에 계속 강한 압력을 가하면 호스가 닳아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이 망가지고 눈이 나빠지고 발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큰 짐이 됩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거닐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게 됩니다. 정말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단호박이 올바른 방법으로 드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단호박 속에는 펙틴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우리 장 속에서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이 몸속으로 들어올 때 펙틴이 이것들을 감싸서 천천히 흡수되게 만들어줍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막아주는 겁니다. 마치 급한 불을 끄는 소방관처럼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호박의 펙틴이 식후 혈당 상승을 최대 35%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관벽에 압력이 가해져 혈압이 올라갑니다. 칼륨이 나트륨과 손을 잡고 몸 밖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좁은 2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넓히는 것처럼 혈관을 넓혀주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특히 단호박씨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넓혀주는 일산화질소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이 평균 5mm에서 10mm까지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호박은 반드시 찌거나 구워서 드세요. 죽으로 갈면 식이섬유가 파괴되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찌거나 구우면 식이섬유가 살아있어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하루 50g, 즉 주먹 크기의 절반만 드세요.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두부나 계란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공식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단호박씨를 버리지 마세요. 씨를 마른 팬에 살짝 볶아서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돈 한 푼 더 들이지 않고 버리던 것을 건강보약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식사 후 10분 가벼운 산책을 더 하세요. 단호박의 효과가 2배로 커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 혈당과 혈압 관리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찌거나 굽고 적당량 드시고 단백질과 함께 드시고 씨도 함께 드시고 산책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손주들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까? 새벽 2시, 3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시나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약을 도저히 얻을 수 없으신 분들께 지금 이 내용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년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58%가 수면장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6명이 불면증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누워도 잠이 잘 오지 않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에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 어려우십니까? 낮에는 졸리고 피곤하신데 밤에는 오히려 눈이 말뚝처럼 떠지십니까? 이것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냥 두면 정말 위험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잘까요? 수면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20대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대한수면학회 자료에 따르면 70세 노인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젊은 사람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호르몬이 줄어든 것이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치매 위험이 2배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잠을 못 자면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집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피곤해서 함께 놀아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단호박씨가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해줍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단호박씨만 있으면 됩니다. 단호박씨 한 줌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트립토판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합니다. 낮에는 행복하고 활기차게,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게 해주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을 저녁에 섭취하면 수면 시간이 평균 30분 늘어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단호박씨 한 줌을 드세요. 생것으로 드셔도 되고 마른 팬에 살짝 볶아서 드셔도 됩니다. 기름은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팬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유 한 잔과 함께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우유에 칼슘과 트립토판이 함께 작용하면 수면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우유면 충분합니다.
비싼 수면 보조제 살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마그네슘도 함께 챙기세요. 단호박씨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눈밑 떨림이나 종아리주가 자주 나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예민해지고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단호박씨를 꾸준히 드시면 마그네슘을 보충해서 심신이 안정됩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단호박씨를 가루로 만들어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됩니다. 씨를 일일이 까기 힘드신 분들은 믹서에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드시면 편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저녁 식사를 7시 이전에 마치시고 자기 전에 단호박씨를 챙기세요.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비싼 수면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드셔야 할 것은 바로 단호박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훨씬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함께 신나게 놀아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국인 60세 이상의 74%가 눈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국립안과병원 2024년 통계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눈이 잘 안 보이시나요? 눈이 자주 침침하고 피로하신가요? 이것이 그냥 노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방하고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십니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한참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작은 글씨를 읽기 힘드시고 눈이 자주 건조하십니까? 이것은 노화에 의한 황반 변성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도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영양이 필요합니다. 황반 변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눈의 황반이라는 부분이 손상되는 병입니다. 황반은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사물을 보는 부위입니다. 이곳이 손상되면 중심 시야가 흐려집니다. 심해지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황반 변성은 60세 이상의 실명 원인 1위입니다. 면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면역 기능이 40대의 5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감기 한 번 걸리면 한 달을 앓고 폐렴으로 번지면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나빠지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낙상은 노인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넙다리 뼈가 부러지면 6개월 이상 입원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간병하느라 고생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감염병에 취약해집니다. 폐렴, 요로 감염. 노인에게 이런 병은 정말 무서운 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단호박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주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주황색이 바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단호박 100g만 드셔도 하루 비타민 A 권장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영양연구팀의 연구 결과입니다. 특히 단호박 껍질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과 산화 손상으로부터 눈을 지켜줍니다. 황반 변성을 예방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호박 껍질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껍질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솔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로 드세요. 두 번째, 기름과 함께 드세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3배에서 4배 높아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면역력을 위해서는 단호박의 비타민C를 활용하세요. 단호박에는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면역세포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인 점막을 강화해줍니다. 코 속, 입, 폐의 점막이 튼튼해지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하기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단호박씨의 아연을 챙기세요.
호박씨 속에 들어있는 아연이 면역세포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아연을 면역기능 개선 영양소로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5번째,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한 번에 50g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단호박 하나로 눈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구하기도 쉽습니다. 오늘부터 단호박을 우리 식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보세요. 눈이 밝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호박이 좋다는 건 이제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꿀조합, 특히 5번째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선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혼자 드시면 효과가 절반입니다. 올바른 조합으로 드셔야 흡수율이 높아지고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는 이미 이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함께 드시던 음식들에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꿀조합 첫 번째, 단호박과 두부입니다. 단호박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두부와 함께 드시면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줍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단호박의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워줍니다. 단호박의 비타민 A는 두부의 단백질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딱딱 맞추는 것처럼 영양이 완벽해집니다. 특히 함께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이 더욱 완만해집니다. 두부의 단백질이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의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단호박 두부조림이나 단호박 두부 샐러드로 드시면 좋습니다. 꿀조합 두 번째, 단호박과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는 별명답게 영양이 정말 풍부합니다. 특히 단호박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계란의 좋은 지방이 단호박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최대 4배까지 높여줍니다. 베타카로틴은 지방과 함께 드셔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계란의 콜린 성분은 뇌 건강에 좋습니다. 단호박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 계란찜으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꿀조합 세 번째, 단호박과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과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브로콜리의 철분과 단호박의 비타민C가 만나면 철분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비타민C가 철분의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함께 볶거나 쪄서 드시면 됩니다. 꿀조합 네 번째, 단호박과 계피입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계피 먹으면 혈이 잘 돈다고 하셨죠?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호박과 함께 드시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단호박과 계피, 둘 다 혈당 조절 전문가입니다. 구운 단호박에 계피가루를 조금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세계 3대 향신료, 계피,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식재료입니다. 꿀조합 5번째, 단호박과 견과류입니다. 이것이 진짜 충격적인 조합입니다.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단호박과 함께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3배에서 5배까지 올라갑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 덕분입니다. 특히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은 단호박의 항염 효과와 시너지를 내서 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 함께 도움을 줍니다. 정월대보름에 호두를 먹는 우리 전통,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단호박 샐러드에 견과류를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 효과도 최고입니다. 이 5가지 조합만 기억하세요. 두부, 계란, 브로콜리, 계피, 견과류. 이것들과 함께 드시면 단호박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한 가지만 시도해 보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60세가 넘으셨다면 이것은 반드시 알고 드셔야 합니다. 단호박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과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들으세요. 단호박이 당뇨에 좋다고 했는데 잘못 드시면 오히려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호박에는 자연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죽으로 갈아 드시면 식이섬유가 파괴되면서 혈당이 아주 빠르게 올라갑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단호박죽의 혈당 지수는 85 이상으로 흰빵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50g 이내로 드시고 반드시 찌거나 구워서 드세요. 그리고 단호박을 드신 만큼 쌀밥은 줄이세요.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단호박의 풍부한 칼륨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혈압을 낮춰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신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이 쌓입니다. 이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한 경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멈출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 드세요. 이것은 타협이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사항 세 번째. 과다 섭취를 주의하세요.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베타카로틴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 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에 큰 해는 없지만 섭취량을 줄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단호박의 풍부한 식이섬유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라면 양을 조금 줄이세요. 올바른 조리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방법은 찌는 것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이 물에 빠져나가지 않아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김이 오른 뒤 10분에서 15분 정도 쪄서 적경가락이 살짝 들어갈 정도로 익히세요. 너무 오래 찌면 비타민C 같은 열에 약한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두 번째는 전자레인지입니다. 물을 살짝 뿌리고 5분에서 7분 정도 돌리면 빠르게 익히면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실 때 매우 편리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굽는 것입니다. 가장 달콤하고 맛있지만 180도에서 20분 이내로 구우세요. 너무 오래 구우면 항산화 성분이 파괴됩니다. 영양소를 알차게 챙기는 꿀팁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껍질을 꼭 함께 드세요. 껍질에 베타카카로틴과 루테인이 더 풍부합니다. 흐르는 물에 솔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로 드세요. 두 번째, 기름과 함께 드세요. 올리브 오일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영양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세 번째, 씨를 버리지 마세요. 마른 팬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건강 보약이 됩니다. 트립토판, 마그네슘, 아연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렵지 않습니다. 찌거나 굽고 껍질째로 기름과 함께 씨도 챙기고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뇨나 신장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주의하세요. 건강하게, 안전하게, 맛있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단호박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브로콜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로콜리에 대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로콜리를 먹으면서 항암 성분을 전혀 섭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초고추장과 브로콜리를 같이 먹으면 콩팥이 망가진다. 우유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결석이 생긴다. 생 브로콜리 주스를 마시면 심장이 멈춘다. 요즘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가짜 정보입니다. 가짜 AI 의사들이 퍼뜨리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가짜 정보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TV에서도 비슷한 자극적인 내용을 방영하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만약 초고추장과 브로콜리가 정말 상극이라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갔어야 했겠죠? 우리나라에서 브로콜리는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유튜브의 가짜 정보들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극소수의 특수한 환자 사례, 예를 들어 심각한 만성 심부전 환자의 사례를 마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과장합니다. 일부 연구의 극단적인 수치를 일상적인 섭취량에 적용합니다. 사실의 일부만을 취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의 실체입니다. 대한영양학회 공식 입장은 명확합니다. 건강한 성인에게 브로콜리와 초고추장, 브로콜리와 우유의 조합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최고의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잘못된 정보에 속아 이 귀한 식품을 멀리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진짜 문제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데쳐서 드셨다면 항암 성분인 설프라판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드신 겁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설프라판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설프라판은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항암, 항염증, 항균, 항산화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천연 항암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설포라판은 가열하면 파괴됩니다. 끓는 물에 데치면 90% 이상 사라집니다. 2010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브로콜리 조리법에 따른 설포라판 생성량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끓는 물에 데칠 때 영양소 손실이 가장 컸습니다. 찔 때 영양소 보존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익혔을 때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좋다고 드신 브로콜리 항암 성분을 대부분 잃어버리셨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설포라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미로시나제라는 효소를 만나야 설포라판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브로콜리 속에서 각각 다른 장소에 분리되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세포벽을 파괴해야 둘이 만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자르거나 씹으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두 성분이 만나 설포라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미로시나제가 끓는 물에 가열되면 파괴됩니다. 그래서 데치면 설포라판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재료와 요리사가 각각 다른 방에 있다가 문을 열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열이 요리사를 없애버리면 재료가 아무리 있어도 요리가 안 되는 겁니다. 1단계 올바른 세척입니다. 브로콜리는 꽃봉오리가 촘촘해서 먼지나 작은 벌레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꽃봉오리를 뒤집어서 흐르는 물에 전체를 헹궈주세요. 그리고 소금이나 밀가루를 녹인 물에 뒤집어서 15분간 담가두세요. 소금은 삼투압으로 벌레를 제거하고 밀가루는 먼지를 흡착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흔들어 세척한 후 찬물로 헹궈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야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2단계 잘게 자르고 1시간 두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를 요리하기 전에 미리 잘게 자르세요. 자르는 순간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글루코시놀레이트와 미로시나제가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르고 나서 1시간 이상 기다리면 브로콜리가 스스로 설포라판을 만들어냅니다. 밥을 짓고 뜸을 들이는 것처럼 브로콜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바쁘시면 전날 저녁에 미리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최소 30분이라도 꼭 기다리세요. 이것이 항암 성분의 양을 크게 좌우합니다.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줄기를 절대 버리지 마세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줄기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은 잎, 마지막이 우리가 주로 먹는 꽃봉오리입니다. 지금까지 줄기를 버리셨다면 가장 좋은 것을 버리신 겁니다. 칼로 얇게 썰어서 꼭 함께 드세요. 3단계, 딱 5분만 찌깁니다. 절대 끓는 물에 넣지 마세요. 찜기에 물을 조금만 붓고 채반 위에 브로콜리를 올려 뜨거운 증기로 쪄내야 합니다. 딱 5분입니다. 5분이 넘어가면 아삭한 식감이 사라지고
열에 약한 비타민과 효소들이 파괴됩니다. 푸릇푸릇한 초록색이 가장 선명하고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는 그 5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살리는 골든타임입니다. 4단계, 겨자나 와사비와 함께 드시기입니다. 혹시 실수로 브로콜리를 데쳤거나 이미 데친 브로콜리를 사셨다면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추냉이, 겨자, 무순 같은 식품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 식품들에도 미로시나제가 들어있습니다. 데쳐서 잃어버린 효소를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2,000원짜리 튜브 겨자를 사세요. 간장 종지에 식초 조금, 간장 조금을 넣고 겨자를 손톱만큼만 짜서 섞으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브로콜리의 항암 능력을 20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자르고 1시간 두고 5분만 찌고 겨자와 함께 드세요. 이 4단계가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을 최대로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줄기도 버리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드시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노후에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치매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의 68%가 치매를 가장 두려운 병으로 꼽았습니다.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치매를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린다.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어디에 물건을 뒀는지 자꾸 잊어버린다. 대화 중에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부끄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십니다. 혼자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증상이고 미리 대비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질까요? 뇌는 우리 몸의 배터리 공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단백질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 치매로 이어지게 합니다. 마치 공장 안에 쓰레기가 쌓여서 기계가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에 따르면 아밀로이드 베타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20년에서 30년 전부터 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즉, 지금 예방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에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가 진행되면 가족을 못 알아보게 됩니다. 손주 이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혼자서 밥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간병하느라 일도 못하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으시죠?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소망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바로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청소해 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한국뇌연구원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포라판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를 청소하는 빗자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계속 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뇌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뇌 염증이 줄어들면 신경세포가 보호됩니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치매 진행이 느려집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의 비타민 K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K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혈류를 개선합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원활해지면 기억력이 유지됩니다. 뇌도 혈액이 잘 돌아야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브로콜리와 달걀을 함께 드세요. 달걀의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브로콜리가 뇌를 청소하고 달걀의 콜린이 신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치매 예방의 최강 조합입니다. 브로콜리 달걀볶음 한 접시가 치매 예방 보약이 됩니다. 네 번째, 매일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뇌는 하루하루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과 대화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나누세요. 브로콜리가 뇌를 보호하는 동안 기억 회로를 꾸준히 사용해야 합니다. 뇌도 근육처럼 쓸수록 강해집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것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즐거운 방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손주 결혼식에서 손주 이름을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가족들과 함께 오랫동안 여행을 다니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브로콜리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세요. 치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노후에 가장 걱정하는 병, 2위가 암, 3위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브로콜리 하나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인의 암 발생률은 매우 높습니다. 국립암센터 2024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약 37%입니다.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겁니다. 심혈관 질환은 한국인 사망 원인 2위입니다. 하루에 수십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 수치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두려움에 떨 필요 없습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부엌에서 비용 거의 없이. 암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자가 사멸시킨다는 겁니다. 마치 좋은 세포는 살리고 나쁜 세포만 없애는 지능적인 전사처럼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서 설포라판이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또 브로콜리에는 인돌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해 줍니다. 여성 어르신들께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브로콜리를 천연 항암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약이 아닌 음식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심혈관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혈압과 혈관 건강이 정말 신경 쓰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단어들이 낯설지 않으시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비타민C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C 함량은 레몬의 2배, 귤의 6에서 7배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비타민C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드는 주범인데요.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이 녹을 벗겨내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십자화과 채소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19% 낮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심장을 지켜주는 겁니다. 설포라판은 동맥경화도 예방합니다. 동맥경화는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입니다. 심해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브로콜리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서 이런 무서운 병을 막아줍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이 모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르고 1시간 두고 5분 찌고 겨자와 함께 이 4단계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암세포 성장을 막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 만듭니다. 하나는 성장을 막고 하나는 죽게 만드니 최강의 조합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암과 심혈관 질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방이 가능합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엌에 있는 브로콜리 하나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주 3회 이상 올바른 방법으로 브로콜리를 드세요. 암 위험을 줄이고 혈관을 지키고 가족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세요. 여러분, 브로콜리만으로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품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지금부터 브로콜리 최강 꿀조합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질 겁니다. 꿀조합 첫 번째, 브로콜리와 달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합입니다. 달걀의 좋은 지방이 브로콜리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높여줍니다. 비타민 A, D, E, K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방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달걀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브로콜리의 비타민 A와 결합해서 황반 변성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달걀의 콜린은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함께 치매 예방의 최강 조합입니다. 브로콜리 달걀 볶음 한 접시면 눈 건강, 뇌 건강, 항암 효과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과적인 건강식입니다. 돈 한 푼 많이 들지 않습니다.
꿀조합 두 번째, 브로콜리와 토마토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의 빨간색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서로 다른 기전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성장을 막고 하나는 스스로 죽게 만들고 일석이조입니다. 또 토마토의 새콤한 산 성분은 브로콜리의 칼슘 흡수를 촉진하며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브로콜리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오일 한 스푼을 더하면 완벽한 건강식이 됩니다. 꿀조합 세 번째, 브로콜리와 올리브오일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이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오일은 건강한 지방의 대표입니다. 올리브오일의 오메가3 지방산이 설포라판과 결합하면 염증 반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올리브오일의 폴리페놀은 브로콜리의 항산화 효능을 더욱 높여줍니다.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를 올리브오일로 살짝 볶아서 드세요. 단,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볶으면 좋은 성분이 파괴됩니다. 약불에서 짧게 볶아주세요. 간단하고 맛있는 건강식이 완성됩니다. 꿀조합 네 번째, 브로콜리와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퀘르세틴은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퀘르세틴이 결합하면 해로운 물질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중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양파의 매운 향을 내는 황화물이 브로콜리의 비타민C와 결합해서 면역력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환절기에 브로콜리 양파 볶음이 천연 면역 부스터가 됩니다. 양파에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크롬이 풍부합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브로콜리와 양파 볶음을 꾸준히 드세요. 기억하세요. 달걀, 토마토, 올리브오일, 양파. 이 네 가지가 브로콜리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최강 파트너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오늘 저녁 식사에 올려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단호박에 대한 핵심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호박은 혈당과 혈압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죽으로 갈면 혈당이 폭발합니다. 반드시 찌거나 구워서 드세요. 두 번째, 단호박씨는 천연 수면제입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우유와 함께 한 줌 드세요.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세 번째, 껍질째로 드세요. 껍질에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가장 풍부합니다.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 두부, 계란, 브로콜리, 계피,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도해 보세요. 다섯 번째, 당뇨와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세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 드세요. 브로콜리에 대한 핵심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끓는 물에 데치지 마세요. 항암 성분 설포라판이 90% 사라집니다. 두 번째, 자르고 1시간 두었다가 5분만 씻어 드세요. 이 2단계가 설포라판을 최대로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줄기를 버리지 마세요. 줄기에 항암 성분이 가장 많습니다. 네 번째, 겨자나 와사비와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가 20배 올라갑니다. 2,000원짜리 튜브 겨자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달걀, 토마토, 올리브오일, 양파와 함께 드시면 최강 조합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하나만 실천하셔도 됩니다. 브로콜리를 데치지 않고 찌는 것, 단호박을 죽으로 갈지 않고 찌는 것, 이것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힘든 시절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가난한 시절에 자식들을 키우느라 우리 자신의 건강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자식들 먹이셨습니다. 힘든 일도 마다 않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일구어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저 지식한상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